네, 이번 영상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토마스 하디의 웨섹스 테일즈 이 단편집에서 The Melancholy Huzzah of the German Legion 이라는 단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uzzah라는 것은 이건 이제 기병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저먼 리전이라고 된 것은 18세기 19세기죠. 이 초반에 이제 그 독일 일종의 뭐 용병이라고 할까요? 독일인으로 이제 구성된 그러한 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면은 그 침울한 독일 뭐 기병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로 좀 풀어서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단편 소설은 1948년인가 우리나라에 그 번역이 된 적이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작품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독일군 이제 독일군이 그 나폴레옹 전쟁 때 그 아마 그 프랑스 군인에 맞서서 아주 싸웠던 그런 아주 뭐 좀 훌륭한 군대라고 할까요? 이런 군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소설은 이제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초원지를 배경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예전에 그 독일군 그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묘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약간 저택이나 마을 같은 것이 이제 그 부분 그 계곡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아까 그 독일 부대가 주둔했던 그 지역은 그 이후로도 전혀 이제 뭐 어떤 변화 거기에 뭐가 이렇게 특별히 지어지었다거나 뭐가 들어섰다거나 하는 변화가 없이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좀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저택이나 이런 곳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왕이 온천을 찾아서 이렇게 행차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사람들이 몰릴까? 그렇지 않고 평시에는 별로 이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모이지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얘기가 전해지는 형식으로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 75세 정도 된 그 슐리스라는 그 여자분이죠. 이분이 이제 15살짜리한테 과거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당부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죽고 묻혀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자기하고 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슐리스라는 뭐 여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슐리스 그로브, 닥터 그로브의 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닥터 그로브는 이제 전문직이긴 한데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이슈들에 좀 몰두해 있어서 어떤 생활 자체가 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산한 지역으로 와서
그래야 좀 생활비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좀 한산한 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딸에 대해서는 그 험프리 굴드라는 이 남자가 이제 원래 저기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좀 사로잡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두 사람 간에는 이제 그 혼약, 약혼 정도까지 혼약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제 이 남자, 험프리 굴드가 이제 그 베아스로 가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좀 이 쉴리스보다는 조금 지체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쉴리스 입장에서는 조금 괜찮게 상대를 구한 그런 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 남자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또 여유는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두 사람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둘이 이제 몇 달 뒤에 돌아오겠다고 말을 하고서는 험프리 굴드는 이제 배수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또 아버지가 계신데 몸이 안 좋고 그래서 달리 이제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해서 자기가 돌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몇 달이 지나도 별로 이제 진척이 안 되고 돌아오지도 않고 간간히 이런 이제 좀 편지, 서신 같은 것을 이제 보내왔는데 뭔가가 조금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어떤 결혼에 대한 그런 것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는 사람이 좀 어떤 소문이나 이런 것을 좀 전달을 하는데 그렇게 이 험프리 굴드가 이 남자가 어떤 결혼에 대해서 아주 그 좀 열의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식의 그런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아버지 닥터 그로브는 그 집안에 대해서 좀 뭐 예전부터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다리자. 그 집은 원래가 그러니까 작고 길게 하는 그런 사랑 이런 것을 추구하는 집안이라는 식으로 하면서 딸에게 좀 이제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도 이제 기다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아버지의 그런 간청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나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던 와중에 이제 조금 아주 그 근처에 이제 왕이 그 바닷가 쪽에 그 온천지로 오게 되니까 그 주변으로 이제 군대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독일군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로 구성된 이 부대가 또 인근에 이제 주둔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부대는 아주 그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화려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국의 군복 같은 것도 지금은 보면은 그렇게 뭐 대단하다 할 거 없는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 많은 어떤 개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당시에는 군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래도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슐리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제 그 담벼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마당을 통해서 그 담이 이제 그 벽으로 그저 돌로 된 그런 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회가 아니고 돌로 된 그런 담이어서 조금 발을 잘못 디디면 좀 그 사이로 빠질 수도 있고 이러한 담인데
이제 어느 날 그 담에서 어릴 때부터 담에 이제 올라가서 좀 자주 있었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담에 올라가서 있었더니 어떤 한 군인이 이렇게 쭉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 담 옆으로는 이제 길이 사실은 근처에 길이 또 나 있기도 한데 어떤 군인이 이렇게 오는데 그때는 이제 별로 그 군인이 별로 그렇게 생각 같으면은 이제 그 이런 기병들이 굉장히 복장도 화려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쾌활하고 유쾌하리라고 이렇게 얼핏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병을 보니까 굉장히 별로 그렇게 고개 숙이고 별로 그렇게 뭔가 유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그 침울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별로 그 기병 자체도 이 퓨리스에게 첫 그 마주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어떤 두 사람 간에 어떤 뭐 대화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리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그 병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그 험프리 골드와의 그 사이에서도 아직 그렇게 많은 확정적인 그런 진전도 없는 상태이고 또 아버지 자체가 워낙 좀 약간 은둔한다고 할까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로 이제 첫 만남에서는 별 내기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두 그 병사와의 사이에. 근데 이제 그 필리스는 언젠가 또 그 군인이 나타나겠지 하고서 그 돌담에 또 비슷한 시간대에 다시 돌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병사가 이제 그 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그 뭔가 열심히 또 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이 병사의 경우도 이 군인도 뭔가 슐리스가 또 나타날 것을 은근히 기대한 듯이 서로 간에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독일 군인이 영어로 얘기를 하고 뭐 그 영어 자체가 아주 잘 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뭐 의사소통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또 말로서 이제 표현이 좀 어려우면 어떤 눈빛이나 이런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 의사 표시 내지는 감정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알고 보니까 뭔가 잊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인은 그 이제 어머니한테서 독일에 있는 어머니한테서 그 편지를 자주는 받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예전에 받은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 고국에 두고 온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고국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인으로 구성된 부대에 이제 편입된 이 군인들 중에는 상당히 특히 온 지 얼마 안 된 이런 군인들 중에는 어떤 향수병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어서 심지어 뭐 훈련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이 군인 메소스 티너라는 이 군인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 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부터
얘기도 진행이 되고 하는데, 그 둘 사이에는 담벽을 이제 사이에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담벽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지만, 슐리스가 올라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그 점호 같은 이제 그 귀영을 알리는 이러한 뭐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늦지 않게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그 둘이 또 이제 만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슐리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굉장히 좀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메서스티나는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귀영 시간도 이제 좀 늦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슐리스는 그 시간에 늦지 않도록 어떤 빨리 가기를 종용하지만, 그 메서스티나는 사실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 여기 있는 슐리스나 고국에 있는 그 어머니나 이 두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삶을 살고 있다. 사실 뭐 그렇게 승진이나 군대 내에서 승진이나 이런 것이 자기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대꾸를 하는데, 메서스티나 자체는 뭐 좀 젊은 나이지만 이제 하사관이죠. 근데 이제 상황이 지금 이제 그 귀영 시간을 어기게 되는, 늦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슐리스는 그러니까 좀 사태가 심각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나중에는 단호하게 그 돌아서서 집으로 가고, 이 군인 역시 이제 그 귀영 그 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 소매에, 군복 소매에 원래 이제 하사관 이렇게 줄이 좀 그어 있어야 되는데, 하사이기 때문에 없어요. 줄이, 보이던 줄이. 이거는 이제 강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강등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메서스티나는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자기가 좋아서 이 군대에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군대에 오게 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좀 말하자면 탈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탈영을 갖다가 같이 할 상대로 이제 슐리스를 같이 이제 그 갈 것으로 그렇게 좀 종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도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슐리스가 하죠.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그 친구, 이제 크리스토퍼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같이 아마 가는 길에 그 소위 탈영에 같이 합류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갔으면, 독일로 자기하고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정도에 어떤 이제 다리 그 마을에서 두 개로 길이 이제 나눠지는 그 도로변에서 이제 만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토퍼가 해도도 갖고 있고, 또 계류장에서 적절한 배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오면은, 이제 그 노를 저어서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다리를 건너와서 거기서 합류를 해가지고 프랑스 해변 쪽에 셰르부르까지
이제 노를 저어서 그런 타령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이미 어머니한테도 중간에서 프랑스에 일단 도착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비용도 갖고 있고, 어머니한테도 중간에서 이제 만나기로 이렇게 연락이 돼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전달이 됐는데, 마침 그때의 그 약속하는 그 장소 좀 이전에 험프리 굴드가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마차에서 내리게 되고, 또 그 마을로 슐리스가 사는 그 마을로 가기 위해서 이제 또 마차를 갈아타려고 이제 기다리는 그런 순간인데, 우연히 그 슐리스가 굴드가 그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그 슐리스한테 줄 그 거울을 갖다가 이제 선물로 이렇게 갖고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슐리스는 자기가 좀 그동안 오해를 했나, 이 사람이 좀 진짜 괜찮고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애정이 좀 진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더 그 타령하는데 같이 가는 거를 좀 더 주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서스티나도 이렇게 좀 강하게 같이 가자고 좀 많이 강권을 했으면 뭐 혹시나 같이 갈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같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슐리스는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거절을 하고 자기는 이제 마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뒤따라가서 뒷모습,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 전날 이제 또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아버지한테도 만약에 이렇게 좀 그 외국 군인들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고모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좀 하면서 그 슐리스한테 심리적인 좀 압박을 아버지가 가합니다. 그래서 그 고모 집에 가면은 더욱이 좀 자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이제 원하지 않았고 해서,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잠자러 자기 방에 간 사이에 그 저녁 밤에 이제 그 걸어서 사람들 없는 그 길을 걸어서 이제 지금 메서스티나를 자신을 만난 건데,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처음에는 잠이 안 오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하는 얘기가 그 험프리 굴드가 널 만나러 갔다.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또 온다고 하니까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둘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만나서 그 어떤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둘이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은 또 화제가 조금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험프리 굴드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선물하고 한 것도 조금 사실은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선물한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슈리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한테도 뭐 그렇게 좀 어려운 게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 좀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험프리 굴드가 자기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한 상대를 이제 자기 아버지가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제 상대하고 결혼했는데, 뭐 자기는 본인은 좋아하겠죠. 그리고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부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또 소원해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럴 듯한 적절한 이유로 이제 나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슈리스 입장에서는 또 순간적으로 이게 또 여기서 또 잘 진행이 안 되면 사실은 또 아예 그냥 그
메서스티나하고 그냥 따라서 독일을 가버릴 걸 그랬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험프리 골드와의 사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막사는 이제 그 스리스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메서스티나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막사에 대한 것은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그 평소 때와는 다른 이제 소위 그게 이제 장성곡인데 이런 그 밴드 악대 군악대 소리가 들리고 또 이제 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군용꾼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돌담 위에서 본 광경이 너무 쇼킹한 거여서 이제 완전히 그 말하자면 정원 그 마당으로 그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군악대들은 이제 장성곡을 연주하고 있었고 거기 이제 관이 2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명의 사람을 이제 그 무릎을 꿇려 놓고 있었는데 2사람은 그 눈을 이제 못 보게 감은 상태였고요.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일인데 그 이제 대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휘관 대령이 이제 칼을 뽑아들고 공중에서 몇 번 휘둘르다가 밑으로 탁 칼을 긋습니다. 그 순간에 한 24명의 그런 이제 소총수라고 할까 저격수라고 할까가 동시에 이제 그 총을 쏴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물론 이제 2사람에게 약간의 그 기도할 시간은 주어집니다. 옆에 이제 목사님들이 있고 해서 마지막 어떤 기도할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얼굴을 앞으로 해서 쓰러졌고 관 위에, 또 한 사람은 이제 얼굴을 위로 향해서 쓰러진 상태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것들 시신들을 갖다가 관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대령이 이 관을 갖다가 다시 똑바로 이렇게 세우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시신들을 갖다 밖으로 쏟아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탈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군인들에게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식의 그런 행동을 해서 이 2사람은 다 얼굴을 앞으로 하고 그 시신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진해서 군인들은 그쪽을 지나가면서 다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탈영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탈영해서 이렇게 잡히게 된 거는 이제 방향을 조금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방향을 좀 잘못 잡았어요. 프랑스로 향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저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국에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군법이죠. 군사법원 같은 데서 사실은 이 2명 말고도 2명이 더 있었는데 이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도한 거라 저 2사람은 이제 그렇게 극형을 가지 말라 이런 이제 탄원을 해서 그 2사람은 이제 태형으로 끝났고요. 이 2명은 이제 그 이와 같이 총사령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이제 여행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떤 주민센터라고 할까요? 이런 거기 가면 이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22살의 2사람, 이 한 명, 그 메서스티나는 자르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크리스토퍼는 알저스 출신 이 두 사람이 탈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사형을 당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그 두 사람은 이제 결국은 그 교회 뒤에 묻혔습니다. 이제 다시 관에 다 놓여서 교회 뒤쪽에 묻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스가 살아 있을 때는 그런 무덤을 좀 관리를 해서 그나마 좀 그렇게 손상을 입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필리스 역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잡초나 풀이 무성하고 또 이제 그 높이도 이제 평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필리스가 살아있을 때는 그 지점을 다 알았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역시 그 두 군인들의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필리스 역시 나중에는 그들 옆에 뭐 담벼락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자리에 필리스도 죽은 다음에 묻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결국 그 끔찍한 광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필리스가 아까 그 담장에서 이제 좀 뒤로 넘어져서 한 몇 주 동안 거의 막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정신이든 회복이 된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쇼크를 받았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또 하나의 단편 The Melancholy Huzzah of the German Legion 이라는 그 단편을 봤는데요. 약간 좀 끔찍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처럼 그 독일군, 약간 그 독일 이국적이고 이런 독일군과의 어떤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지금 결국에는 같이 또 동행할 수 없고 같이 독일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군인들이 제대로 그 방향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린 조금 이건 소설이긴 하지만 약간 이게 좀 만약에 현실이라면 조금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토마스 하디의 이런 그 작품에서 여하튼 또 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소재로서 또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인데도 상당히 좀 압축적인 어떤 그런 인상을 남긴다고 할까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소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음 작품을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